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 반도체 어떤 매체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지만 하여간 반도체 때문에 생긴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도 이슈였고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이슈였습니다. 우리도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오늘 이제 결국은 그 중국의 화웨이가 그 새 휴대폰을 공개를 했는데 중국의 기술로만 만든 중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를 사용해서 이제 휴대폰 새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또 저 애플의 아이폰 판매 금지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뭐 샤오미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줄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엔비디아의 이제 CEO는 그 좀 이상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뭐 반도체를 규제하는 것이 그런 얘기도 이제 했다고 전해지고 또 한 가지는 그 화웨이 뉴 모델 새 모델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오는 바람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이제 오늘 개장하고 4% 넘게 빠졌는데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한 거죠.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 시스템 반도체 하는 업체들이 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이제 10점 몇 퍼센트 빠졌죠. 그리고 퀄컴,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애플도 좀 빠졌죠. 아이폰 이제 직격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 오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을 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좋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회복하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마무리를 해서 그래도 다행인데 SK 하이닉스는 4% 넘게 이제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나을 거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써드렸죠. 오늘 아침에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뭐 강보합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주가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했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시총 1, 2위니까. 그리고 로봇주들의 대약진이 오늘도 이어졌다는 거. 이게 시총 상위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계기가 됐다는 거죠. 로봇주를 이제 오늘 아침에 막 장중에 주가가 흔들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해서 이게 뭐 계속 빠지는 건지 샀다가 또 안 좋아서 팔았다가 샀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겠는데 싶었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뭐 크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매수하고도 10% 넘게 올라간 것 같아요. 10% 정도 좀 더 올라갔나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고 또 에코프로도 이제 오늘 그 비중을 확 늘렸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그 100만 원이 깨지고 나서 이제 100만 원이 깨질 때 매도를 갖고 있던 물량을 비중을 줄였다가 90 이제 8만 원 밑에까지 빠지면서
이 정도면 좀 과하겠는데 하고 다시 매수할 기회를 지켜보는 와중에 이제 97만 몇천 원에서부터 뭐 변동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제 98만 원 다시 회복을 할 때 이제 매수를 바로 착착 해가지고 몇 차례 매수를 하면서 다시 비중을 조금 늘렸죠. 시간외가 좀 빠져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아직 2차 전지는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저점에 그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00만 원을 넘기면서 100만 원대 이제 회복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황제주라는 그 100만 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100만 원을 지키려는 어떤 세력과 또는 100만 원이 그 밑으로 더 빠지겠어 하는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뭐 공매도를 비롯한 그런 여러 매도 세력들이 이제 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장 막판에 이제 조금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뭐 좋은 흐름이 나왔고, 에코프로는 좋다기보다는 뭐 좋았지만 일단 100만 원 밑으로 빼지 않으려는 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거를 시장에 알려줬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수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98 정도, 오늘 제가 오늘 써드렸나요? 그 에코프로의 100만 원이 깨졌을 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100만 원이 깨졌을 때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냐? 98만 원이었어요. 97만 한 7, 8천 원 정도에서 98만 원 그 사이에 이제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존재를 했는데, 그게 오늘 주가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제 매물대는 변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97만 원대 후반부쯤에 있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조금 이제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그 자리, 그 이제 100만 원이 깨졌지만 매물대를 딱 기준으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거, 그게 이제 오늘 확인이 됐다는 게 수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바닥은 98이구나. 이거를 이제 오늘 확인시켜줬고, 그 98 정도에서는 반등을 해서 뭐 10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버텨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시간회가 좀 빠졌긴 합니다만 아마도 다음 주 초반에는 조금 또 약세, 100만 원대 초반에서 뭐 다시 이제 공방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주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많이 빠졌고. 근데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그게 동결로 거의 굳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FOMC가 지나가고 나면은 11월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막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1월 FOMC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나 평가가, 예상이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금리 인상 쪽으로 급격히 기운다면, 그러면 굉장히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막 어렵게 2,500 한 40 얼마 한 50포인트 안팎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 코스닥도 900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마 깨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바닥이라고 보고 반등을 하느냐가 이제 다음 주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FOMC, 9월 FOMC가 지나가고 이제 3분기도 마무리가 거의 되고 이런 시간대인데, 그러니까 투심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611종목이 오르고 268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340여 종목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0.02% 하락했다는 것은 코스피 100도 0.21%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올라간 600여 종목은 조금씩 올라갔다는 거고요. 빠진 260여 종목은 크게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은 867종목이 올랐고 634종목이 빠졌습니다. 0.86% 올랐고요. 코스닥 150 1.15% 이제 1%대 그 1% 넘게 이제 올라가 주면서 주가를 좀 방어를 하고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에코프로들이 괜찮게 간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만 매수, 금투가 좀 받쳐주면서 오늘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금투가 막판에 들어오면서 매수를 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금투가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거. 반면에 이제 개인이 매수가 동참을 했고 코스닥은 개인도 팔고 기관만 샀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물지수 나스닥이 0.2%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 빠지고 있어요.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미국 증시 마지막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증시 개장이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약간 빠졌네요. 1333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는 오늘 0.77% 하락을 해서 86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중국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해외 증시 혼조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고, 시총 상위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3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중 갈등 악화 우려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반전, 이런 제목으로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 중국의 7나노 반도체 자체 개발로 국내 IT 및 반도체들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관망적 약보합 장세가 지속됐지만 장 막판에 기관 매수세가 강화되는 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수그러들며 상승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기반한 제약, 일반 전기전자 등이 강세를 보였고, 중국의 규제 우려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가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규제도 규제지만 미국이 너네 중국에 부품을 넘겼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반도체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당분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온통 파란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2.6%대, 포스코 퓨처엠이 1.3%대, 셀트리온이 0.7%대 세 종목이 올랐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4% 넘게 하락을 했고 LG화학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딱 세 종목이 빠졌습니다. 리노공업, HPSP, LNF,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 가장 흐름이 약한 LNF가 이제 빠진 상황이고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1%대 상승이 나왔고, 또 클래시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3%대, 세 종목이네요. 포스코 DX까지 3%대 올랐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 전기 가스업이 제일 좋았는데 SGC 에너지가 7%대, 대성에너지가 4%대 올랐고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영풍재지가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샤페론이 22%대, 젠큐릭스 14%대, 휴젤 1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강스텐바이오텍이 마이너스 6.9, 메타바이오메드, 한국 BNC, 이노테라피, CTC바이오, 이수앱시스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스피어 파워가 마이너스 9%대, 동아기업이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동아ST가 11%대, 대웅이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나란히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635억 원이 줄었고 과열 종목 없었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이 코스피는 삼성화재, 넷마블, KTNG, 금호석유, 펜오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KH바텍, 제넥신, LNF, TCK 순이었습니다. 자, 미중 반도체 전쟁 2라운드 돌입하면서 중국이 5G 스마트폰 출시 자체 기술로 출시를 했고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애플 주가가 크게 빠졌고요. 최근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7나노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후폭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체 물론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TSMC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거하고는 좀 아직은 수준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오늘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 중국으로 향한 중국향 매출 비중이 30%가 넘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제어하면 규제를 해버리면 미국의 그 충격이 더 클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국 내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그 좀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팔아야 되는데 매출 철을 정계에서 이제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이 회사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CEO가 반도체 수출 제한을 미친 짓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빠졌느냐? 애플 주가 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147달러, 3월에 147달러에서 197달러까지 7월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3주 동안 반등했던 부분을 딱 이틀 만에 다 떨궜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가 크게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10.54% 하락을 했는데 크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이 나왔고 또 퀄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미국의 이 반도체 회사들이 아주 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스파이가 진짜 있나 하면서 최신 하이닉스 칩이 어떻게 빼갔냐. 지금 SK 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됐다는 것을 두고 지금 올해 3월 이후에 생산된 최신 하이닉스 칩이래요. 이 메모리 칩,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라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실린 거죠.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도 탑재가 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화웨이가 국제사회의 어떤 미국의 특히 미국의 제재를 뚫고 봐라 니네가 제재해도 우리는 신는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SK 하이닉스와 국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은 팔았습니다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원 빠지는데 그쳤고요. 오히려 금융투자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무려 162만 주를 덜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보시면 가장 많이 판 날 기껏해야 56만 주인데 이 3배 가까운 그런 매도량이 하루에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죠. 추가 하락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6일 연속 매도를 했고 개인도 3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같이 동반 특히 금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30만원 코앞까지 왔고요. 에코프로 역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수, 특히 금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100만 원 밑에 헤매다가 102만 원대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많이 빠졌을 때 저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견딜 만한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홀딩하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역시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일단 1,100원 올려놓은 상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이제 금투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 물량도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5일 연속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66,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 기관의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다시 35,000원대 돌파 하나 했더니 34,500원으로 밀렸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진 신저점입니다.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0.14% 100원이 빠진 72,200원, SK하이닉스 0.09% 100원이 빠진 113,600원, 에코프로 BM 0.17% 500원이 빠진 298,500원, 에코프로 0.59% 6,000원이 빠진 1,015,000원, 셀트리온 0.07% 100원이 오른 147,600원, 헬스케어 0.15% 100원이 오른 66,100원, 위메이드 0.14% 50원이 빠진 34,450원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보시면은 오늘도 초록색 61선을 밑으로 하회했다가 바로 반등하면서 61선 지지, 삼성전자는 61선 밑으로 안 빠져요 하고 보여주듯이 그렇게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1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급락이 나오면서 매물대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는 매물대 11만 3천원대에서 일단 저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에가 약간 빠졌습니다만 11만 3천원 정도가 바닥, 한 600원 정도 더 빠지고 나면 안 밀려야 하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 아래 매물대 10만 8천원 정도 되는 자리죠. 10만 8천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10만 8천원 9천원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저점 잡을 가능성 이제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 BM은 121선 부근에서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올렸어요. 늘 보면 특정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뭐 바닥을 다지고 에너지를 응축한 뒤에 촥 한 봉에 올리고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도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코프로 BM 주가의 특징이라고 보이고요. 자, 에코프로는 초록색 61선을 하향 이탈을 했는데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오늘 많이 100만 원 밑으로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왔는데 결국 61선 위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이제 퍼센트 K 값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상태에서 퍼센트 D 값이 쭉 따라 내려오는 흐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가 더 밀리든 아니면 횡보하든 이 퍼센트 D 값이 아래쪽 과매도 구간에 걸치면서 퍼센트 K 값이 옆으로 돌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타이밍. 한 2, 3일 정도 뒤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기 5월 달에 있었던 파란색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파란색 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5월 중순에 그 자리 보시면 아래쪽에 MACD 오실레이터도 바닥을 딱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61선까지 빠진 상태에서 61선 따라 반등하고 있는 상황. 자, 여기서부터 이 자리가 얼마냐면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 걸친 순간이 5월이었어요. 이 에코프로 60만 원에서 15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2배 반이 올라가는데 딱 2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볼 때도 뭐 61선 지금 걸쳐 있지만 5월에 있었던 61선 그때 횡보할 때도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61선 부근에서 밀리기가
더 추가로 밀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린다면 뭐 그 밑에 121선인데요.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늘 에코프로의 위기의 순간에는 60일선이 지지선, 소방수 역할을 좀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오늘 21선을 뚫었는데요. 사실 위쪽에 머리 위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15만원짜리 61선까지 가면 거기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헬스케어 위쪽에 61선, 481선 모여있는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만나 있는 상태고요. 아마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뚫어도요. 그 위에 121선 있는 자리 67,000원대 그 부분까지 가면은 역시 똑같이 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고 이걸 뚫어도 121선 위에 머리 위에 121선이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메이드는 너무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특별히 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쉽지 않다. 뭐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시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뭐 56, S&P 500이 마이너스 7.5, 나스닥이 마이너스 30.75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5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선물지수 상황을 좀 보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17, S&P 500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6.75. 낙폭이 줄었네요. 낙폭을 더 키워갔었거든요. 근데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 다우존스 마이너스 18,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지금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있긴 합니다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아마 중국발로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을 뭔가 수용을 하고 시장에서 이제 이미 반영을 다 한 뒤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S&P 500 마이너스 1.7, 나스닥 마이너스 14까지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 지금 아직 뭐 한 50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